이게 이제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판례라 좀 유의미한 판례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최근 법무부는 이 채권 추심 관련해서 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법원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점점 강화하고, 예전에는 이런 거를 스토킹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런 경우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근에도 그와 같은 판례가 하나 나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가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게 하급심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이런 것도 스토킹 범죄라고 본다는 거,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여러 가지 광고 문자 받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술집 광고 문자를 이제 받은 게 스토킹 범죄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 술집 광고 문자를 보낸 이 술집 종업원과 이 핸드폰의 소유자는 전혀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는 이 거부를 명시적으로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집에서 계속 홍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술집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한 달 정도 피해자한테 22번에 걸쳐서 술집 홍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주로 밤 7시에서 새벽 2시 30분 이런 심야 시간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좋은 자리 필요하면 연락 부탁한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거죠. 근데 우리 사실 이런 술집 홍보 문자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광고 문자고 하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사실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해자분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그랬잖아요. 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벌금 150만 원의 그런 양형은 피고인, 그러니까 술집 직원이었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횟수, 시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서 양을 정했다, 이제 이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술집 문자 같은 경우 오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오면 좀 짜증나고, 근데 뭐 딱히 신경 안 쓰고 바로 이제 수신 차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판례라 좀 유의미한 판례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련한 사건 수임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